안녕하세요. 저는 ACC와 3기 정지우입니다. 저는 이번 이번 세션에서 지난 사이드 프로젝트 투투에서 아마존 코그니토를 도입하면서 마주했던 시행착오와 이를 람다 트리거와 API 게이트웨이 프록시로 해결하고 실전 아키텍처를 완성한 과정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아마존 코그니토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아마존 코그니토는 AWS에서 제공하는 인증 플랫폼입니다. 웹이나 모바일 앱에서 로그인, 회원가입, 권한 제어와 같은 기능을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코그니토는 크게 유저풀과 아이덴티티 풀로 구성되는데요. 유저풀을 통해서 앱 또는 API에 사용자를 인증하고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덴티티 풀을 통해 사용자가 AWS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저풀은 사용자 인증, 아이덴티풀은 AWS 리소스 권한 관리를 담당합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앱에 대한 사용자의 인증에 활용하기 위해서 유저풀을 사용했습니다. 유저풀 인증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앱에서 로그인을 시도하면 코그니토의 관리형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되고 사용자가 인증을 마치면 토큰을 앱에 전달합니다. 이 토큰은 백엔드 서버로 전달되어 API 호출에 사용됩니다. 저는 처음에 ALB와 코그니토 연동 구조를 설계했지만 이를 폐기하는 시행착오를 겪었는데요. 이 과정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ALB와 코그니토를 연동한 구조에서는 사용자가 ALB에 요청을 보내면 ALB가 인증하지 않은 사용자는 코그니토로 리디렉션하고 인증이 된 사용자의 요청은 컨테이너나 인스턴스로 전달합니다. 이때 인증 처리를 모두 ALB가 담당하기 때문에 백엔드에서 개발해야 할 로직이 단순하고 인증 과정에서 외부 API 호출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저는 이 아키텍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ALB와 코그니토를 연동해서 테스트 컨테이너에 배포해서 인증과 REST API 호출, 웹소켓 연결을 모두 성공적으로 실험을 완료했지만 실제 프론트엔드 배포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ALB와 코그니토를 연동할 때 콜백 URL을 다음과 같이 고정해서 설정해야 하는데 저희 서비스는 인증 완료 후에 프론트엔드 도메인으로 리디렉션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프론트가 코그니토와 직접 소통하고 백엔드로 토큰을 전달해서 인증 처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아키텍처 설계 시에 실제 개발 흐름을 잘 고려해야겠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 뒤로 코그니토 인증 흐름을 실제로 구현하면서 코그니토 기본 기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람다 트리거를 활용해 인증 흐름을 커스터마이징 하였는데요. 그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최종 아키텍처에는 코그니토가 도입되어 있는데요. 이 주변에 람다들이 연결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코그니토 이벤트 트리거를 활용해서 사용자 정보를 다이나모DB에 등록하거나 JWT를 수정하는 작업을 구현한 결과입니다. 이 부분을 더 자세히 보시면 사용자가 회원가입을 완료하면 포스트 컨퍼메이션 트리거가 작동해서 업데이트 유저라는 람다 함수가 호출됩니다. 그리고 토큰이 발급되기 전에 프리 토큰 제너레이션 람다 트리거가 작동해서 JWT에 이메일과 같은 필드를 추가하는 커스텀 토큰 람다가 실행됩니다. 이제 각 람다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업데이트 유저는 전체 아키텍처에서 다음 이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람다 함수의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함수는 회원가입 직후에 코그니토 사용자 정보를 내부 DB로 업데이트합니다. 코그니토의 경우 자체 사용자 디렉토리에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지만 저희 채팅 서비스에는 사용자 데이터가 직접 필요했기 때문에 이 흐름을 통해서 다이나모DB에 가입이 완료된 사용자의 정보를 저장했습니다. 다음은 커스텀 토큰 함수입니다. 아키텍처에서 이 부분에 해당하고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함수는 액세스 토큰 생성 시에 헤더에 이메일 필드를 추가하는 함수입니다. 저희는 실제 배포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백엔드에서 액세스 토큰에 이메일 헤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그니토에서 액세스 토큰에서 이메일 패드를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아서 이때 아이덴티티 토큰, ID 토큰을 발급해서 백엔드 로직을 수정할 수도 있었지만 이미 배포가 완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백엔드보다는 람다 함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이런 흐름으로 해결했습니다. 이 밖에도 코그니토는 다양한 람다 트리거를 제공합니다. 사용하는 방법도 간단한데요. 사용자 풀을 생성한 뒤에 확장 기능 탭에 들어가면 람다 트리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트리거가 있고 필요한 트리거를 추가하면 됩니다. 이렇게 람다 트리거를 활용하면 코그니토를 활용한 인증 흐름을 더 다양하고 유연한 워크플로우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그니토 도입으로 발생한 외부 API 호출 문제를 NAT 게이트웨이 없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코그니토를 도입하면서 외부 API 호출이 발생한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채팅 시에 외부 API 호출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NAT 게이트웨이를 구성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스프링 시큐리티가 JWT를 검증할 때 공개 키를 외부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외부 API가 호출이 필요했습니다. 임시로 NAT 게이트웨이를 구성해서 해결했지만 저희 아키텍처에서 외부 API 호출은 특정 시점에만 특정 API로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API 게이트웨이와 람다 프록시로 해결하고자 시도해봤습니다. 먼저 그 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은데요. 외부 API에 접속해서 JWK 공개키를 반환하는 람다 함수를 먼저 생성합니다. 그리고 기존 VPC의 API 게이트웨이를 위한 엔드포인트를 생성합니다. 다음으로 프라이빗 API 게이트웨이를 생성해서 먼저 생성한 람다에 연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프링 컨피규레이션을 수정합니다. 각 과정을 살펴보면 람다를 먼저 생성합니다. 람다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건 파이썬으로 작성한 코드고요. 보시면 JWKS를 가져오는 URL이 있고 이걸 여기에 접속해서 JWKS 딕셔너리 형태로 그대로 반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VPC 엔드포인트를 생성하는데요. 서비스 이름은 execute API로 검색해서 추가하고 이때 DNS 이름을 꼭 활성화해줍니다. 생성된 VPC 엔드포인트에서 프라이빗 DNS 이름이 활성화되었는지 꼭 확인을 해줍니다. 다음으로 API 게이트웨이를 생성하고 람다를 연결해줍니다. 세부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REST API 프라이빗 게이트웨이를 생성해줍니다. 프라이빗 VPC의 ECS 컨테이너에서만 액세스할 수 있게 프라이빗 게이트웨이로 생성해줍니다. 이때 생성할 때 API 엔드포인트 유형이 프라이빗인지 다시 확인해주고 VPC 엔드포인트 ID는 방금 생성했던 VPC 엔드포인트의 IP로 설정해줍니다. 다음으로 리소스를 생성해줍니다. 방금 생성했던 API 게이트웨이에서 리소스를 생성해줍니다. 리소스 이름은 상관없지만 여기서는 JWKS라고 설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생성한 리소스에서 메소드를 생성해줍니다. 메소드 유형은 get, 통합 유형은 람다 함수, 그리고 람다 프로시 통합은 꼭 꺼줍니다. 기존에 만들어줬던 람다 함수에 연결해서 메소드를 생성해줍니다. 이제 리소스 정책을 생성해줍니다. 생성해준 API 게이트웨이의 리소스 정책 태그에서 정책 생성을 해줍니다. 이때 생성한 정책을 보면 API 게이트웨이에 어떤 리소스에 접근을 허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VPC 엔드포인트에서만 접근이 가능한지 명시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프링 시큐리티 컨피규레이션 파일을 수정해줍니다. 이때 API ID에는 API 게이트웨이 ID, 리전에는 생성한 API 게이트웨이의 리전, 그리고 스테이지는 아까 리소스를 배포할 때 생성했던 스테이지를 써줍니다. 그렇게 구성한 뒤에 NAT 게이트웨이를 제거해도 인증 흐름이 제대로 작동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로그인이 성공했는데요. 아까 네, 보이셨겠죠? 아까 맨 처음에 NLT 게이트웨이가 저희 거는 없었고, 네, 핑퐁의 것이고, 저희는 삭제한 상태에서 연결이 성공했습니다. 결론적으로 API 게이트웨이와 람다를 통해 API 요청을 프록시해서 NAT 게이트웨이로 인한 비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경험으로 깨달은 코그니토 도입 시에 고려할 점을 공유하겠습니다. 코그니토 도입 시의 장점은 JWT 발급 로직을 직접 구현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람다 트리거로 인증 로직을 유연하게 확장이 가능하고 AW 리소스들과의 연동이 쉽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으로 전체 인증 플로우를 코그니토 기준으로 재설계해야 하고 사용자 정보를 코그니토에서 자체적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DB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의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데이터 변경이 잦다면 직접 구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MVP 개발에는 빠르고 강력한 인증 플랫폼으로 코그니토를 추천하지만 코그니토를 도입할 때 장기적인 유연성과 비용 관리까지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아마존 코그니토 도입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